안녕하세요. 마음서재 독자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독서에 대한 열정과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독자님들과 함께 조지 오웰의 불멸의 명작 동물농장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우화로 읽기에는 너무나 깊은 철학적 통찰과 역사적 해안을 담고 있기에 오늘 저희가 함께 그 진정한 의미를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독자님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발표한 정치우화로 겉으로는 농장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예리하고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우화 너머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과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특히 권력은 어떻게 타락하는가와 이념은 어떻게 왜곡되는가라는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과 스탈린 체제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지만 그 메시지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권력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서재 독자님들께서는 20세기의 격동기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그 여파를 몸소 체험하셨을 것이기에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매너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의 주인 존스는 술에 취해 동물들을 방치하고 늙은 수퇴지 메이저는 모든 동물들을 헛간으로 불러 모읍니다. 메이저는 인간들이 동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언젠가 일어날 혁명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영국의 짐승들이라는 노래를 가르치며 동물들의 마음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혁명 이론가들이 민중에게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메이저가 죽은 후 농장의 지적인 돼지들인 나폴레온, 스노볼, 스킬러가 그의 사상을 동물주의로 발전시킵니다. 이 이념은 모든 동물이 평등하며 인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스가 술에 취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자 배고픔에 지친 동물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존스와 농장 일꾼들을 쫓아내고 농장을 장악합니다. 흥분한 동물들은 인간의 도구들을 부수고 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꿉니다. 돼지들은 7계명을 제정합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고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것은 모두 친구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침대에서 자서도 안 되며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혁명 초기의 순수한 이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예고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동물이 열심히 일하며 농장은 번영합니다. 그러나 점차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독점하기 시작하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두뇌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혁명 후 새로운 지배층이 어떻게 특권을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나폴레온과 스노볼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스노볼은 풍차 건설을 통한 농장 현대화를 주장하지만 나폴레온은 이를 반대합니다. 두 지도자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결국 나폴레온이 자신이 몰래 키운 개들을 이용해 스노볼을 농장에서 추방합니다. 이 장면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소련에서 추방한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노볼이 쫓겨난 후 나폴레온은 풍차 건설 계획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며 추진합니다. 이는 권력자가 어떻게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폴레온의 독재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스킬러를 통해 끊임없이 선전 활동을 벌이며 동물들의 기억을 조작합니다.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스노볼의 사보타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풍차 건설 과정에서 동물들은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지만 돼지들은 점점 더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들은 농장주 집에서 살기 시작하고 침대에서 자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스킬러는 7계명을 교묘히 수정하여 정당화합니다. 나폴레온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개 재판을 통해 여러 동물들이 스노볼과 공모했다고 자백하게 만든 후 처형합니다. 이는 스탈린의 대숙청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권력자가 어떻게 공포를 통해 지배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지지만
감히 항의하지 못합니다. 똑똑한 말 복서는 나폴레온은 항상 옳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하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집니다. 복서가 다리를 다치자 나폴레온은 그를 치료해준다며 마차에 태워보냅니다. 그러나 그를 읽을 줄 아는 벤자민이 발견한 것은 그 마차가 도축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장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었던 복서는 결국 배신당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 장면은 권력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마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서의 죽음은 작품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은 점점 더 인간과 닮아갑니다. 그들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고 옷을 입으며 인간들과 거래를 합니다. 7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바뀝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동물들은 농장주 집에서 벌어지는 돼지들과 인간들의 모임을 지켜봅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그들은 더 이상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혁명의 이상은 완전히 배신당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소련 체제에 대한 우화적 비판입니다. 각 등장인물과 사건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과 명확한 대응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메이저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합쳐놓은 인물로 혁명 이론의 창시자 역할을 합니다. 나폴레온은 스탈린을,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상징합니다. 복서는 혁명에 헌신했지만 결국 배신당한 소련의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며 스킬러는 소련의 선전 기구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오웰은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동물들의 이야기로 단순화하여 표현했지만 그 본질적 메시지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핵심 주제는 권력의 부패성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구절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돼지들의 권력 장악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혁명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지도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점차 특권을 독점하기 시작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조작합니다. 7계명이 하나씩 수정되는 과정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법과 원칙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폴레온의 개들은 비밀 경찰을, 스킬러의 선전 활동은 언론 통제를, 공개, 재판과 처형은 정치적 숙청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오웰은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 권력자들이 어떻게 언어와 정보를 조작하여 대중을 통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킬러는 항상 통계를 조작하고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여 현재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선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권력자들의 수법입니다. 동물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음서재 독자님들께서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이 작품에서 다루는 권력의 속성과 이념의 왜곡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도 권력자들이 국가 이념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언론을 조작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는 모습들도 복서의 운명과 겹쳐 보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이 공약을 바꾸고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며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에서 동물농장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작품이 단순히 소련 비판을 넘어서 인간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서 스노볼은 농장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풍차가 무너지고 농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폴레온은 스노볼의 사보타주를 주장합니다. 이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이 전임자나 야당 혹은 외부의 적을 내세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서재 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패턴을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당나귀 벤자민의 역할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혁명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킵니다.
복서가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만 잠시 행동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는 지식인들이 권력의 타락을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결국 독재 체제에 가담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웰은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침묵이야말로 악의 편에 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물농장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우화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이념의 왜곡, 집단 사고의 위험성 등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주제입니다. 이 작품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이상이라도 권력과 결합하면 타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마음서재 독자님들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복서처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벤자민처럼 침묵하지도 않으며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권력을 남용하고 정보를 조작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동물농장의 교훈은 이러한 현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음서재 독자님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는 이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후세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서재 독자님. 동물농장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해석과 분석이 독자님의 문학적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작품들을 함께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이나 궁금한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주변의 독서 애호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이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